한국인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역시나 한국도 다 똑같은 형편없는 국가였어. 여기 한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괴성을 지르며 분노를 표하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디론가로 끌고 가는 한국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못해 결국 질려버렸다는 듯 억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국책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현재 나날이 추락하기만 하고 있는 영국의 교육 수준의 위기감을 느껴 아시아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모두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국가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 두 국가 모두 국민들의 IQ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죠. 일단 영국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과 IQ,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했기에 저는 이렇듯 모든 지표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떠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죠. 바로 교육에 대한 성과를 따지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며 성과를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영어 공부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위해 일본에 먼저 도착하게 된 저는 평가 시작부터 엄청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영어 수준은 정말 처참하다는 것 밖에는 도저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일단 공항은 한 나라의 얼굴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무리 경제 규모가 떨어지는 국가더라도 국제공항만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직원들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로 고용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일본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음에도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들의 시스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본은 분명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 강국인 줄 알았지만 정작 일본 공항의 직원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든 입국 수속에 대한 절차를 볼펜을 사용하며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래 걸리고 있었고 이건 영국의 30년 전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기에 저는 일본은 매우 과대평가된 국가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아무래도 파견지를 잘못 선정한 것 같다는 불길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길함이 확신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일단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표를 발권하려고 했을 때였는데 지하철표 발권 키오스크를 아무리 눌러봐도 도저히 표를 발권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지나가는 일본인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제 부탁에도 그저 저를 못 본 척하며 허공만 응시하며 피해버렸고 몇몇은 영어를 못한다며 그대로 도망가 버리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지하철역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저는 번역 앱으로 번역된 일본어를 들이밀며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도망과 거절뿐이었죠. 결국 저는 영무실로 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직원과 번역 앱으로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나간 결과 기계는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무실에서 판매하는 지하철 티켓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기에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의학을 떼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ATM기에 들렀다가 오느라 제법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마치 역병 환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이러한 황당한 일들을 겪어야 했고 결국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뿐더러 곤경에 처한 남을 보고도 전혀 도와줄 기색도 없는 냉정한 일본인들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직원은 제게 번역 앱을 건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입실 가능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웃는 얼굴에 친절해 보이는 일본인 직원의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냉정하고 가차없는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입실 시간은 그저 3분만이 지났을 뿐이었고 또 이렇듯 야밤에 여자 혼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는 추가금을 지불할 테니 한 번만 양해해달라고 빌다시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직원은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 일체의 융통성도 없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 시간대에 받아주는 숙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그저 불 꺼진 상가 복도에서 공포에 떨며 쪽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만을 받자 이런 나라에서는 도저히 조사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본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이런 남에 대한 일말의 배려심도 없는 이기적인 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조사할 게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일본은 매우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노숙으로 인해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이고 과대평가된 국가일 뿐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차하면 그대로 영국으로 떠나버릴 거라는 다짐을 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 수속 과정을 진행하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처리했기에 사람 한 명당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스캔 기계에 여권과 얼굴을 스캔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거든요. 보안 검색대에는 안면 인식을 사용하여 항공편 세부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자동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었고 덕분에 승객 1인당 처리 시간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은 공항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피크 시간대에도 대기 시간을 90% 줄였으며 사람이 검사를 실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더욱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입국 수속을 보여주고 있었고 직원 한 명이면 좋게 처리할 수 있을 법한 일도 서너 명이 붙어서 처리하는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한국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딱히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는 극한의 효율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이러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양국을 보고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선진국의 자리는 진작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스마트 수화물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러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AI와 로봇공학에 의해 구동되어 더 빠르고 오류 없는 배송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대부분의 공항에서 수화물은 나오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 강국답게 효율적인 로봇팔과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당 최대 10,000개의 가방을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 또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최첨단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분실 수화물 사고가 85% 감소했으며 수화물 회수 시간은 착륙 후 3분 이내로 단축한 전례 없는 공항이라고 외신에까지 이름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인들 개개인은 또 어떻고요?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들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했고 결국 저는 번역 앱이 없으면 일본에서 벙어리와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공항 이용객들도 꽤나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화장실이나 식수대의 위치와 같은 질문을 건네는 제게 매우 친절한 영어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된 대답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직접 투자하며 저를 데려다 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영어 실력 또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족하며 인천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는 곧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곳곳에는 웬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로봇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저는 깜짝 놀랄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로봇은 일본의 공항에도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로봇은 그저 겉으로만 무인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내부 기술은 전혀 첨단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일본인 직원들 대신 공항 로봇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일본 공항 로봇은 사람이 직접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연히 원격 조종자는 영어를 일절하지 못하는 일본인 직원이었기에 저는 로봇과도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럴 거면 그냥 인간 직원을 한 명 더 두지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 강국인 척을 하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일본의 보여주기식 인프라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 있는 로봇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의 AI 기반 다국어 로봇은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웬만한 언어를 전부 구사하며 길 안내 및 게이트 정보, 심지어 식사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로봇을 인간이 원격 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한심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첨단 인프라 덕분에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더라도 공항을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완전히 달랐던 한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수준의 나라라면 제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자마자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웬 동양인 여성이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이동하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저를 강하게 밀친 후 모바일 맵을 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게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국가라니 저는 한국의 크나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위기였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 저를 밀침과 동시에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들고 있던 저는 그만 무게중심을 잃고 접질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제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메고 있던 거대한 배낭에 큰 충격이 가해졌는지 배낭 안의 노트북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 스마트폰은 분명 고가의 기종이었긴 했지만 그깟 스마트폰은 하나 더 구매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것은 제 이번 파견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죠. 저는 연구소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화상 채팅을 해야 했고, 그동안 조사했던 각종 자료들과 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자료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며 연구소 측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했기에 제게 지금 닥쳐온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제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연이어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결국 빈손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다니 저는 이러한 상황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기력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일본인들은 제가 직접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전부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기 바빴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제게 몰려들었고 이내 꽤나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상황을 들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뭐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노트북이 고장난 것은 분명 유감이지만 그건 한국에서 하루면 고칠 수 있어요. 당신에겐 하루의 여유조차 없는 건가요? 노트북 하나 고장난 걸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걸요? 아니, 이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인가? 영국에서는 노트북 수리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애초에 수리센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수리센터까지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만 해도 하루를 꼬박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리에 단 하루만이 걸리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오열을 하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지만 꽤나 현실적인 성격인 제게 그러한 위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를 데리고 직접 수리센터로 이동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AS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좋은 국가로 한국에서 전자기기 수리센터는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수리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의 수리센터는 이미 번호표 시스템과 AI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시간을 최적화해 놓은 상태였기에 저는 10분도 기다리지 않은 채 곧바로 수리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금 더 빈틈없는 수준 높은 시스템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한국의 수리센터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담당 가능 기사가 한 명씩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영어 구사 가능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가만 보자.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노트북이 꽤 심하게 망가졌는걸요? 보통 이런 경우 3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심하게 고장났다면서 3주일도 아니고 3시간만을 기다리라고 하다니 저는 도대체 이 한국인이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그를 미심쩍게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기사는 그런 제게 더욱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가 보군요. 원래 액정 수리 같은 기본적인 노트북 수리는 1시간 내외로 처리되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제가 최대한 2시간 내로 처리해 볼 테니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 기계로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기본적인 액정 수리라고 해도 3주 이상은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미친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이곳 매장에서 대기를 했고 결국 수리기사는 2시간도 안 되어 모든 수리를 마쳤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받게 된 청구서에는 영국에서의 수리비보다 3배는 저렴한 금액이 청구되었기에 저는 한국은 기적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끼면서 돈을 지불했죠. 그런데 그렇게 매장을 나서려던 그때 한국인 수리기사는 제게 질문 하나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어쩌다가 그러신 거예요? 파손 흔적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손된 곳을 보면 노트북이 닫힌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모양인데 보통 노트북이 열린 채로 손상이 가해져서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의 물음에 저는 지금껏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죠. 그런데 수리기사는 정말 깜짝 놀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서 그러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 그저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아마 중국인 짓일 거라며 한국에서는 푼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무릅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며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픽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억지였거든요. 도대체 범죄가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어요? 영국만 해도 이러한 경범죄는 너무나도 흔하고 이제는 경찰들이 이러한 도둑질 따위의 잡범은 처리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수리기사는 마침 이곳 건물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다며 자신이 잠깐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는 분명 감사했지만 경찰이 이런 잡범에 대한 사건 처리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조차 들지 않았기에 그저 회의적인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기사의 도움 덕분에 경찰에게 제 상황을 알리자 한국 경찰은 묘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들은 정말로 30분 만에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그 동양인 여자를 잡아왔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사건을 받아준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마치 범인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범인을 잡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뒤이어 듣게 된 경찰관의 말에 그저 생각을 멈춘 채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경찰 인프라에서조차 혁신을 이룬 국가로 이미 곳곳에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던 현장에 있던 AI CCTV는 이러한 동양인 여성의 행동에 이상행동을 포착했고 진작에 범죄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는지 CCTV는 이곳 근처에서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AI CCTV 시스템은 실시간 얼굴 인식과 행동 분석, 패턴 감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이 확대되기 전에 경찰 측에 알림과 함께 수집한 자료를 보냈고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직접 확인 후 범인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CCTV는 안면 인식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고 결국 제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며 인상착의를 특정함과 동시에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AI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수리 기사에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리기사의 말이 전부 다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범죄 따위는 저지르지 않는다더니 경찰에 잡힌 그녀는 아무리 봐도 한국인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염과 동시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언어는 분명히 중국어가 맞아 보였고
아마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리기사의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중국인의 행보는 지독할 정도로 뻔뻔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 제품의 인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국에 와서 물건을 전부 쓸어간 다음 중국 현지에서 비싸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온 김에 매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통해 한국 내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번에도 한국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저지른 후 몇 시간 뒤에 출국 예정이었지만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잡혀버리고 말았다고 했는데요. 더 어이없던 건 이 중국인은 뻔뻔하게도 자신은 곧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풀어달라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자신이 중국 정부에 한국 경찰 따위가 중국인인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것을 알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인은 비행기도 놓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대로 한국 감옥에 투옥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청렴한 시민의식과 놀라운 기술력 덕분에 중국인에 의해 강탈당했던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저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에 놀라기도 지쳐 넋이 나갈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은 정말 완벽한 국가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다시금 한국에서의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범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에 밤에도 외출을 이어나가며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안전한 밤길을 만끽하던 도중 저는 순간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의 안전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꽤 위험해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까지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었죠. 사실 영국은 애초에 해가 진 이후에 나돌아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국가기에 저는 아무리 안전한 한국이더라도 이렇듯 으슥한 밤골목조차 안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극한의 공포심에 따른 패닉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던 상황에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매우 늦은 시각의 골목길이었음에도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매우 안전한지 골목길에서는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나오더니 이내 공포에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말을 걸어왔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길을 잃은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아이의 모습에 어떠한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은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가 어두운 밤골목에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건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뿐이었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매우 이상하더군요. 도대체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이 한국인 아이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보다 더욱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저는 당황한 채 말까지 더듬으며 이곳 골목에서 나가고 싶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제가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 국적까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국어인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렇게 너무나도 민망해서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고 둘러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이의 순간적인 표정을 봤을 때 그녀는 무슨 미국인이 영어를 이렇게나 못하냐고 말해오는 듯 보였기에 저는 그저 얼굴을 붉히며 숙소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했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했을 때 저는 이번 조사 자료는 전부 폐기 처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는 그저 순전히 이들의 IQ가 높아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냈던 것이 확실했거든요. 즉, 이건 한국인들이 타고난 민족이기 때문이므로 영국이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 그리고 경제력과 국민들의 수준을 좀 보세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만큼 인류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저 한국인들은 전부 다 천재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고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 이들이 천재라는 것을 느꼈기에 영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인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역시나 한국도 다 똑같은 형편없는 국가였어. 여기 한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괴성을 지르며 분노를 표하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디론가로 끌고 가는 한국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못해 결국 질려버렸다는 듯 억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국책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현재 나날이 추락하기만 하고 있는 영국의 교육 수준의 위기감을 느껴 아시아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모두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국가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 두 국가 모두 국민들의 IQ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죠. 일단 영국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과 IQ,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했기에 저는 이렇듯 모든 지표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떠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죠. 바로 교육에 대한 성과를 따지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며 성과를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영어 공부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위해 일본에 먼저 도착하게 된 저는 평가 시작부터 엄청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영어 수준은 정말 처참하다는 것 밖에는 도저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일단 공항은 한 나라의 얼굴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무리 경제 규모가 떨어지는 국가더라도 국제공항만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직원들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로 고용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일본의 국제공항에 도착했음에도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들의 시스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본은 분명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 강국인 줄 알았지만 정작 일본 공항의 직원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든 입국 수속에 대한 절차를 볼펜을 사용하며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래 걸리고 있었고 이건 영국의 30년 전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기에 저는 일본은 매우 과대평가된 국가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아무래도 파견지를 잘못 선정한 것 같다는 불길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길함이 확신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일단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표를 발권하려고 했을 때였는데 지하철표 발권 키오스크를 아무리 눌러봐도 도저히 표를 발권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지나가는 일본인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제 부탁에도 그저 저를 못 본 척하며 허공만 응시하며 피해버렸고 몇몇은 영어를 못한다며 그대로 도망가 버리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수많은 인파가 북적이는 지하철역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저는 번역 앱으로 번역된 일본어를 들이밀며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도망과 거절뿐이었죠. 결국 저는 영무실로 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직원과 번역 앱으로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나간 결과 기계는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무실에서 판매하는 지하철 티켓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기에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의학을 떼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ATM기에 들렀다가 오느라 제법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마치 역병 환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이러한 황당한 일들을 겪어야 했고 결국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뿐더러 곤경에 처한 남을 보고도 전혀 도와줄 기색도 없는 냉정한 일본인들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직원은 제게 번역 앱을 건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하지만 입실 가능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웃는 얼굴에 친절해 보이는 일본인 직원의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냉정하고 가차없는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입실 시간은 그저 3분만이 지났을 뿐이었고 또 이렇듯 야밤에 여자 혼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는 추가금을 지불할 테니 한 번만 양해해달라고 빌다시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직원은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 일체의 융통성도 없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저는 이 시간대에 받아주는 숙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그저 불 꺼진 상가 복도에서 공포에 떨며 쪽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만을 받자 이런 나라에서는 도저히 조사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본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이런 남에 대한 일말의 배려심도 없는 이기적인 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조사할 게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일본은 매우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노숙으로 인해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이고 과대평가된 국가일 뿐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차하면 그대로 영국으로 떠나버릴 거라는 다짐을 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항에서 수속 과정을 진행하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이 모든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처리했기에 사람 한 명당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한국 공항에서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스캔 기계에 여권과 얼굴을 스캔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거든요. 보안 검색대에는 안면 인식을 사용하여 항공편 세부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자동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었고, 덕분에 승객 1인당 처리 시간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은 공항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피크 시간대에도 대기 시간을 90% 줄였으며 사람이 검사를 실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더욱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입국 수속을 보여주고 있었고, 직원 한 명이면 좋게 처리할 수 있을 법한 일도 서너 명이 붙어서 처리하는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한국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을 자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딱히 직원이 필요하지도 않는 극한의 효율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부터 이러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양국을 보고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선진국의 자리는 진작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은 AI 기반 스마트 수화물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러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AI와 로봇공학에 의해 구동되어 더 빠르고 오류 없는 배송을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대부분의 공항에서 수화물은 나오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 강국답게 효율적인 로봇팔과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당 최대 10,000개의 가방을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 또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최첨단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분실 수화물 사고가 85% 감소했으며 수화물 회수 시간은 착륙 후 3분 이내로 단축한 전례 없는 공항이라고 외신에까지 이름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인들 개개인은 또 어떻고요?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들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했고, 결국 저는 번역 앱이 없으면 일본에서 벙어리와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공항 이용객들도 꽤나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화장실이나 식수대의 위치와 같은 질문을 건네는 제게 매우 친절한 영어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된 대답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직접 투자하며 저를 데려다 주기까지 했기에 저는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영어 실력 또한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족하며 인천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는 곧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곳곳에는 웬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로봇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저는 깜짝 놀랄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로봇은 일본의 공항에도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로봇은 그저 겉으로만 무인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내부 기술은 전혀 첨단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일본인 직원들 대신 공항 로봇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일본 공항 로봇은 사람이 직접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연히 원격 조종자는 영어를 일절하지 못하는 일본인 직원이었기에 저는 로봇과도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럴 거면 그냥 인간 직원을 한 명 더 두지?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 강국인 척을 하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일본의 보여주기식 인프라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 있는 로봇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의 AI 기반 다국어 로봇은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웬만한 언어를 전부 구사하며 길 안내 및 게이트 정보, 심지어 식사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로봇을 인간이 원격 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한심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첨단 인프라 덕분에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더라도 공항을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완전히 달랐던 한국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수준의 나라라면 제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자마자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웬 동양인 여성이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이동하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저를 강하게 밀친 후 모바일 맵을 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게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국가라니 저는 한국의 크나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위기였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 저를 밀침과 동시에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들고 있던 저는 그만 무게중심을 잃고 접질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제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메고 있던 거대한 배낭에 큰 충격이 가해졌는지 배낭 안의 노트북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 스마트폰은 분명 고가의 기종이었긴 했지만 그깟 스마트폰은 하나 더 구매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것은 제 이번 파견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죠. 저는 연구소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화상 채팅을 해야 했고, 그동안 조사했던 각종 자료들과 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자료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며 연구소 측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했기에 제게 지금 닥쳐온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그야말로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제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연이어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결국 빈손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다니 저는 이러한 상황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기력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일본인들은 제가 직접 도움을 청한다고 해도 전부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기 바빴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제게 몰려들었고 이내 꽤나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상황을 들은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뭐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노트북이 고장난 것은 분명 유감이지만 그건 한국에서 하루면 고칠 수 있어요. 당신에겐 하루의 여유조차 없는 건가요? 노트북 하나 고장난 걸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걸요? 아니, 이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인가? 영국에서는 노트북 수리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애초에 수리센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수리센터까지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만 해도 하루를 꼬박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리에 단 하루만이 걸리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오열을 하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지만 꽤나 현실적인 성격인 제게 그러한 위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를 데리고 직접 수리센터로 이동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AS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좋은 국가로 한국에서 전자기기 수리센터는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수리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의 수리센터는 이미 번호표 시스템과 AI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시간을 최적화해 놓은 상태였기에 저는 10분도 기다리지 않은 채 곧바로 수리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금 더 빈틈없는 수준 높은 시스템은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한국의 수리센터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담당 가능 기사가 한 명씩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영어 구사 가능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가만 보자.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노트북이 꽤 심하게 망가졌는걸요? 보통 이런 경우 3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심하게 고장났다면서 3주일도 아니고 3시간만을 기다리라고 하다니
저는 도대체 이 한국인이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그를 미심쩍게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기사는 그런 제게 더욱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가 보군요. 원래 액정 수리 같은 기본적인 노트북 수리는 1시간 내외로 처리되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제가 최대한 2시간 내로 처리해 볼 테니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 기계로 커피나 한잔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기본적인 액정 수리라고 해도 3주 이상은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미친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이곳 매장에서 대기를 했고 결국 수리기사는 2시간도 안 되어 모든 수리를 마쳤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받게 된 청구서에는 영국에서의 수리비보다 3배는 저렴한 금액이 청구되었기에 저는 한국은 기적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끼면서 돈을 지불했죠. 그런데 그렇게 매장을 나서려던 그때 한국인 수리기사는 제게 질문 하나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트북은 어쩌다가 그러신 거예요? 파손 흔적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손된 곳을 보면 노트북이 닫힌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모양인데 보통 노트북이 열린 채로 손상이 가해져서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의 물음에 저는 지금껏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죠. 그런데 수리기사는 정말 깜짝 놀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서 그러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 그저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아마 중국인 짓일 거라며 한국에서는 푼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무릅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며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오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픽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억지였거든요. 도대체 범죄가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어요? 영국만 해도 이러한 경범죄는 너무나도 흔하고 이제는 경찰들이 이러한 도둑질 따위의 잡범은 처리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 수리기사는 마침 이곳 건물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다며 자신이 잠깐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는 분명 감사했지만 경찰이 이런 잡범에 대한 사건 처리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조차 들지 않았기에 그저 회의적인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기사의 도움 덕분에 경찰에게 제 상황을 알리자 한국 경찰은 묘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들은 정말로 30분 만에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할 그 동양인 여자를 잡아왔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사건을 받아준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마치 범인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범인을 잡아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뒤이어 듣게 된 경찰관의 말에 그저 생각을 멈춘 채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경찰 인프라에서조차 혁신을 이룬 국가로 이미 곳곳에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던 현장에 있던 AI CCTV는 이러한 동양인 여성의 행동에 이상행동을 포착했고 진작의 범죄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는지 CCTV는 이곳 근처에서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AI CCTV 시스템은 실시간 얼굴 인식과 행동 분석, 패턴 감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이 확대되기 전에 경찰 측의 알림과 함께 수집한 자료를 보냈고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직접 확인 후 범인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CCTV는 안면 인식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고 결국 제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며 인상착의를 특정함과 동시에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AI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수리기사에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리기사의 말이 전부 다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범죄 따위는 저지르지 않는다더니 경찰에 잡힌 그녀는 아무리 봐도 한국인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염과 동시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언어는 분명히 중국어가 맞아 보였고 아마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리기사의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중국인의 행보는 지독할 정도로 뻔뻔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 제품의 인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한국에 와서 물건을 전부 쓸어 간 다음 중국 현지에서 비싸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온 김에 매번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통해 한국 내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번에도 한국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저지른 후 몇 시간 뒤에 출국 예정이었지만 결국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잡혀버리고 말았다고 했는데요. 더 어이없던 건 이 중국인은 뻔뻔하게도 자신은 곧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풀어달라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자신이 중국 정부에 한국 경찰 따위가 중국인인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것을 알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인은 비행기도 놓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대로 한국 감옥에 투옥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청렴한 시민의식과 놀라운 기술력 덕분에 중국인에 의해 강탈당했던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저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에 놀라기도 지쳐 넋이 나갈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은 정말 완벽한 국가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다시금 한국에서의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범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기에 밤에도 외출을 이어나가며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안전한 밤길을 만끽하던 도중 저는 순간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의 안전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꽤 위험해 보이는 어두운 골목길까지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었죠. 사실 영국은 애초에 해가 진 이후에 나돌아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국가기에 저는 아무리 안전한 한국이더라도 이렇듯 으슥한 밤골목조차 안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극한의 공포심에 따른 패닉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던 상황에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매우 늦은 시각의 골목길이었음에도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매우 안전한지 골목길에서는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나오더니 이내 공포에 질린 제 얼굴을 보고 말을 걸어왔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길을 잃은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아이의 모습에 어떠한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은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가 어두운 밤골목에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건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뿐이었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매우 이상하더군요. 도대체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이 한국인 아이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보다 더욱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저는 당황한 채 말까지 더듬으며 이곳 골목에서 나가고 싶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제가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 국적까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국어인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렇게 너무나도 민망해서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고 둘러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이의 순간적인 표정을 봤을 때 그녀는 무슨 미국인이 영어를 이렇게나 못하냐고 말해오는 듯 보였기에 저는 그저 얼굴을 붉히며 숙소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했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했을 때 저는 이번 조사 자료는 전부 폐기 처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는 그저 순전히 이들의 IQ가 높아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냈던 것이 확실했거든요. 즉, 이건 한국인들이 타고난 민족이기 때문이므로 영국이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 그리고 경제력과 국민들의 수준을 좀 보세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만큼 인류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저 한국인들은 전부 다 천재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고 저는 직접 경험을 통해 이들이 천재라는 것을 느꼈기에 영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